서재 창가에 놓인 낡은 사진 액자 속 그녀는 여전히 웃고 있었다. 5년 전 세상을 떠난 아내 미치코. 사토 켄진 매일 아침 먼지 하나 없이 액자를 닦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70세 대기업 부장으로 정년퇴직한 지도 벌써 10년. 도쿄 근교 세타가야 구의 한적한 주택가에 자리한 그의 집은 아내가 가꾸던 정원과 함께 시간이 멈춘 듯 고요했다. 집은 늘 깔끔했지만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살아생전 일에 미쳐 가정을 돌보지 못했던 죄책감과 뒤늦게 찾아온 깊은 상실감이 켄지의 남은 시간을 무겁게 짓눌렀다. 외로움은 뼛속까지 스며지만 그는 익숙한 고독 속에서 벗어날 엄두를 내지 못했다. 변화는 언제나 두려운 것이었다. 같은 동네 현대식 맨션에 사는 다나카 아키코의 아침은 달랐다. 65세, 전직 초등학교 교사인 그녀는 20년 전 남편의 외도로 이혼한 후 홀로 딸을 키우며 꿋꿋하게 살아왔다. 은퇴 후에는 지역 문화센터에서 서예를 가르치며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즐겼다. 그녀의 집은 햇살이 가득했고 직접 그린 서예 작품과 작은 화분들이 온기를 더했다. 혼자만의 시간도 소중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를 함께 장식할 진정한 파트너를 갈망하고 있었다. 단순히 외로움을 달래는 존재가 아닌 서로 존중하고 지지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람. 어느 늦가을 낙엽이 뒹구는 오후였다. 켄지는 시간을 주체하지 못해 망설임 끝에 지역 문화센터 남성 요리교실에 등록했다. 평생 부엌 일 한번 제대로 해본 적 없는 그에겐 큰 결심이었다. 서툰 칼질로 채소를 썰다 말고 진땀을 빼던 첫 수업이 끝나고 그는 쭈뼛거리며 복도로 나왔다. 그때 옆 교실에서 막 나온 듯한 아키코와 눈이 마주쳤다. 곱게 나이든 얼굴에 따뜻한 미소를 머금은 그녀였다. 처음 뵙는 분 같네요. 요리 교실은 어떠셨어요? 아키코의 밝고 청량한 목소리에 켄지는 잠시 당황했다. 그는 어색하게 고개를 까딱이며 짧게 대답했다. 아, 네.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아키코의 생기 넘치는 눈빛과 온화한 분위기는 켄지의 굳어있던 마음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아키코 역시 켄지의 어딘가 그늘진 듯한 눈빛과 서투른 모습 뒤에 숨겨진 진중함에 알 수 없는 호기심을 느꼈다. 켄지는 그 후로도 꼬박꼬박 요리교실에 나갔다. 실력이 늘어서라기보다는 혹시나 복도에서 아키코와 마주칠까 하는 기대감 때문이었다. 그는 일부러 서예교실 앞을 서성이기도 하고 그녀가 좋아하는 작가의 책을 도서관에서 빌려 읽기도 했다. 그런 켄지의 서툰 행동을 눈치챈 것은 아키코였다. 그녀는 켄지의 외로움과 다가서고 싶어하는 마음을 어렴풋이 느꼈다. 몇 번의 어색한 마주침 끝에 아키코가 먼저 용기를 냈다. 사토씨, 혹시 괜찮으시면 근처 찻집에서 차라도 한잔 하실래요? 저 사실 서예 말고는 딱히 아는 게 없어서요. 다른 분들 이야기도 좀 듣고 싶어서요. 켄지는 예상치 못한 제안에 얼굴이 살짝 붉어졌다. 하지만 이내 마음을 가다듬고 고개를 끄덕였다. 아, 네, 좋습니다. 저야말로 영광입니다. 문화센터 근처 오래된 레코드판이 벽을 장식하고 은은한 커피향이 감도는 키치사템. 창밖으로는 노랗게 물든 은행잎이 흩날리고 있었다. 그곳에서 두 사람은 처음으로 마주 앉아 긴 이야기를 나누었다. 켄지는 평생 회사 인간으로 살아오며 가정을 소홀히 했던 과거, 아내를 향한 미안함과 뒤늦은 후회를 조심스럽게 털어놓았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느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아키코는 조용히 귀 기울이며 그의 이야기에 공감해 주었다. 그리고 자신의 이혼 경험과 홀로 딸을 키우며 교직 생활을 했던 이야기, 퇴직 후 서예를 통해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게 된 과정을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상처를 극복한 사람 특유의 단단함과 삶에 대한 긍정적인 시선이 묻어났다. 서로의 상처와 삶의 궤적을 공유하며 두 사람은 빠르게 가까워졌다. 그들은 서로에게서 오랫동안 잊고 있었거나 혹은 처음 느껴보는 종류의 위안과 설렘을 발견했다. 켄지는 아키코의 밝음과 지혜로움에, 아키코는 켄지의 과묵함 속에 숨겨진 따뜻함과 진중함에 끌렸다. 주말이면 그들은 함께 시간을 보냈다. 단풍이 붉게 타오르는 신사 경내를 함께 걷고 돌계단에 앉아 잠시 숨을 골랐다. 오래된 나무 아래서 말없이 같은 풍경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통하는 듯했다.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구경하기도 하고 작은 미술관에서 그림을 감상하기도 했다. 계절은 덧없이 흘러 겨울을 지나 봄이 왔고 공원의 벚나무들은 흐드러지게 꽃을 피웠다. 흩날리는 벚꽃잎 아래서 두 사람의 감정도 무르익어갔다. 켄지는 아키코의 제안으로 서툰 솜씨로나마 사진을 배우기 시작했고 그의 카메라에는 아키코의 웃는 모습이 담기기 시작했다. 아키코는 켄지가 좋아하는 쇼기 일본 장기 규칙을 인터넷으로 찾아보며 그의 세계를 이해하려 노력했다. 하지만 가끔 켄지는 아키코와 함께 있으면서도 문득 먼 곳을 응시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마치 그의 시선이 현재가 아닌 다른 시간, 다른 공간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아키코는 그럴 때마다 알 수 없는 미묘한 거리감을 느꼈지만 애써 외면하려 했다. 그의 깊은 상실감을 이해하기에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초여름의 문턱, 싱그러운 바람이 불어오던 어느 주말 저녁이었다. 켄지는 큰 용기를 내어 아키코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다. 평생 누군가를 위해 제대로 된 식사를 준비해 본 적 없는 그였지만 서툰 솜씨로 나름 정성껏 저녁 식탁을 차렸다. 메뉴는 평범한 가정식이었지만 그의 진심이 담겨 있었다. 식사를 마치고 두 사람은 아내가 가꾸던 작은 정원으로 나갔다. 달빛 아래 소박한 꽃들이 조용히 피어 있었다. 켄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아키코 씨, 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함께하면 어떨까요? 그것은 명백한 재혼 신청이었다. 아키코는 놀라움과 감동으로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녀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녀 역시 켄지와의 미래를 그려보고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켄지의 집 안 곳곳에서 느껴졌던 전 부인의 강한 존재감이 떠올랐다. 서재의 사진 액자, 거실의 오래된 소파, 심지어 정원의 나무 한 그루까지 모든 것이 미치코라는 여성의 취향과 시간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듯했다. 아키코는 순간적으로 자신이 그 빈자리를 온전히 채울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을 느꼈다. 켄지 씨, 저도 켄지 씨와 함께라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아키코는 자신의 복잡한 심경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재혼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들,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의 삶에 깊숙이 스며들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했다. 켄지는 아키코의 신중함과 솔직함에 오히려 안도감을 느꼈다. 두 사람은 결혼을 결정하기 전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한 시간을 갖기로 했다. 주말마다 서로의 집을 오가며 함께 생활해보기로 한 것이다. 켄지의 오래되었지만 정갈한 단독주택과 아키코의 밝고 현대적인 맨션은 그 자체로 두 사람의 다른 삶의 방식을 보여주는 듯했다. 함께 생활하며 사소한 차이점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조용한 아침을 좋아하는 켄지와 달리 아키코는 아침부터 클래식 음악을 듣는 것을 즐겼다. 켄지는 정해진 시간에 식사하고 잠자리에 드는 규칙적인 생활을 선호했지만 아키코는 좀 더 자유롭고 즉흥적인 편이었다. 켄지가 무심코 전 부인과 비교하는 듯한 말을 할 때면 아키코의 마음은 서늘하게 가라앉았고 아키코가 새로운 활동, 함께 여행 계획 세우기를 제안할 때면 켄지는 슬그머니 피곤하다는 핑계를 대며 방어적인 태도를 보였다. 아키코는 켄지의 집에서 느껴지는 과거의 무게를 조금씩 걷어내려 노력했다. 거실에 새로운 쿠션을 놓고 주방에 예쁜 찻잔 세트를 들여놓았다. 하지만 켄지는 그런 변화를 달가워하지 않는 눈치였다. 그는 여전히 서재의 사진 액자를 매일 닦았고 아내가 아끼던 낡은 찻잔만을 고집했다. 아키코는 불안감을 느꼈지만 사랑으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것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켄지의 딸 유미와 아키코의 딸 미호는 두 사람의 재혼 소식에 진심으로 축복해 주었다. 홀로 계신 부모님 곁에 좋은 벗이 생긴다는 사실에 안도하며 작은 결혼식을 열어주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늦가을의 문턱에서 많은 이들의 축복 속에 새로운 시작을 약속했다. 결혼 후 두 사람은 켄지의 집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다. 처음 몇 달은 설렘과 기대로 가득했다. 아침 식사를 함께 준비하고 저녁에는 각자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며 웃음꽃을 피웠다. 주말이면 함께 장을 보고 근처 공원을 산책하거나 작은 음악회에 가기도 했다. 아키코는 켄지의 정적인 삶에 활기를 불어넣으려 애썼고 켄지 역시 아키코의 노력에 맞춰주는 듯 보였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수면 아래 잠겨있던 문제들이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가장 큰 균열은 두 사람이 기대하는 부부관계의 온도 차이에서 비롯되었다. 아키코는 재혼을 통해 단순히 외로움을 해소하는 것을 넘어 서로 깊이 교감하고 의지하며 몸과 마음이 하나 되는 진정한 파트너십을 원했다. 그녀에게 부부간의 친밀한 시간은 단순한 스킨십 이상의 의미, 즉 서로에 대한 사랑과 신뢰를 확인하는 소중한 의식과도 같았다. 그러나 켄지는 달랐다. 그는 아키코라는 존재 자체로 이미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듯했다. 함께 식사하고 대화하고 외출하는 것만으로도 그는 만족하는 것처럼 보였다. 밤이 되면 아키코는 자연스럽게 켄지에게 다가가 그의 온기를 느끼고 싶어 했다. 때로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화를 청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의 어깨에 기대거나 손을 잡으려 했다. 하지만 켄지의 반응은 한결같았다. 그는 습관처럼 등을 돌리거나 피곤하다는 핑계를 대며 잠을 청했다. 여보, 우리 오늘은 좀 더 이야기 나눠요. 아키코의 속삭임에 켄지는 눈을 감은 채 대답했다. 피곤해서 내일 이야기하면 안 될까? 처음에는 그의 피곤함을 이해하려 노력했던 아키코였다. 하지만 그런 밤이 반복되면서 그녀의 마음에는 서서히 실망감과 함께 깊은 외로움이 쌓여갔다. 바로 옆에 남편이 누워 있었지만 그녀는 세상에 홀로 남겨진 듯한 고독감을 느꼈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단순한 동거인이 아니라 마음의 가장 깊은 곳까지 나누고 서로의 체온으로 위로받을 수 있는 진정한 부부였다. 아키코는 켄지의 건강 문제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약사 친구에게 조언을 구해 스태미너에 좋다는 영양제를 사다 주기도 하고 몸에 좋은 재료로 정성껏 저녁 식사를 준비하기도 했다. 하지만 켄지는 그런 노력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영양제는 책상 서랍에 그대로 쌓여갔고 특별히 준비한 저녁 식사 앞에서도 그는 그저 묵묵히 밥을 먹을 뿐이었다. 아키코는 대화를 시도했다. 켄지 씨, 혹시 어디 불편하신 곳이라도 있으세요? 아니면 제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켄지는 그런 질문 자체를 부담스러워하는 듯했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마지못해 입을 열었다. 그런 거 아니요.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지. 뭘 더 바라겠소. 그의 무심한 대답은 아키코의 마음에 비수처럼 꽂혔다. 나이가 들었다는 말이 모든 것을 덮어버리는 핑계처럼 느껴졌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젊은 시절과 같은 열정적인 무언가가 아니었다. 그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따뜻한 온기를 나누며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임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소박하지만 진실된 교감이었다. 어느 날 저녁, 아키코는 켄지에게 자신이 좋아하는 시집을 읽어주려 했다. 잔잔한 시구를 통해 얼어붙은 그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녹이고 싶었다. 하지만 켄지는 시큰둥한 표정으로 TV 채널만 돌릴 뿐이었다. 결국 아키코는 시집을 덮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혼자 거실 소파에 앉아 차가운 차를 마시는 그녀의 어깨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결혼 생활 6개월이 지났을 무렵 이제는 제법 쌀쌀한 바람이 부는 가을이었다. 그들의 관계 역시 계절처럼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다. 아키코는 더 이상 예전처럼 밝게 웃지 않았고 집안에는 어색한 침묵만이 감돌았다. 그녀는 켄지와의 관계 개선이 불가능하다는 절망감에 사로잡혔다. 그녀는 켄지의 건강이나 나이 문제가 아니라 그의 마음 자체가 굳게 닫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니, 어쩌면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다른 사람을 위한 자리만이 남아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르렀다. 결정적인 사건은 어느 주말 오후에 일어났다. 아키코는 켄지의 서재를 정리하다가 책상 위에 놓인 액자를 무심코 들어 올렸다. 매일 아침 켄지가 정성껏 닦는 활짝 웃고 있는 전 부인 미치코의 사진이었다. 그 순간 그녀는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물건 하나를 떠올렸다. 결혼 초 그녀가 켄지에게 선물했던 캐시미어 스카프였다. 켄지는 한 번도 그 스카프를 맨 적이 없었다. 아키코는 떨리는 손으로 서랍을 열었다. 역시나 스카프는 포장된 채 그대로 구석에 놓여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무관심 이상이었다. 아키코는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켄지에게 자신은 결코 미치코를 대신할 수 없는 존재, 그의 다친 마음에 들어갈 수 없는 이방인일 뿐이라는 사실을 고통스럽게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그날 저녁 식탁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아키코는 밥을 거의 먹지 못했다.
식사가 끝나고 켄지가 늘 그렇듯 소파에 앉아 신문을 펼치려 할 때 아키코는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은 단호했다. 켄지 씨. 켄지는 신문에서 눈을 떼고 아키코를 바라보았다. 드릴 말씀이 있어요. 아키코는 심호흡을 하고 말을 이었다. 저는 당신 곁에서도 너무 외로워요. 우리가 정말 부부라고 생각하세요? 그녀는 낮에 서재에서 보았던 사진 액자와 스카프 이야기를 꺼냈다. 당신 마음속에는 아직 그분뿐인가요? 저는 당신에게 어떤 존재인가요? 켄지의 얼굴이 당혹감으로 굳어졌다.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아키코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무언가 변명하려 했지만 이내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마치 모든 것이 귀찮다는 듯이 말했다. 그럼 복잡한 이야기는 그만합시다. 이 나이에 뭘 더 바라는 거요? 피곤하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대로 서재로 들어가 버렸다. 쾅 하고 닫히는 문소리가 아키코의 가슴을 후벼 팠다. 서재 문 앞에 망연자실하게 서 있는 아키코의 뺨 위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더 이상 어떤 노력도 의미가 없다는 것을 그녀는 처절하게 깨달았다. 그가 닫아버린 것은 서재 문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아키코를 향한 그의 마음의 문이었고 그들의 위태롭던 관계의 마지막 문이었다. 며칠간 집안에는 얼음장 같은 냉기가 흘렀다. 두 사람은 거의 말을 섞지 않았다. 아키코는 며칠 밤낮을 고민한 끝에 결심을 굳혔다. 그녀는 짐을 꾸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조용히 서재 문을 두드렸다. 안에 있던 켄지가 마지못해 문을 열었다. 아키코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켄지 씨, 우리 이제 그만하는 게 좋겠어요. 저는 이 집을 나가겠습니다. 켄지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아키코를 바라보았다. 그는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니,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아키코가 내민 이혼 서류를 말없이 받아들 뿐이었다. 그 순간에도 그는 제대로 된 사과나 해명을 하지 못했다. 그의 침묵은 아키코에게 더 큰 상처로 다가왔다.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두 사람은 처음 만났던 찻집에서 다시 마주 앉았다. 계절은 다시 늦가을로 접어들어 창밖에는 쓸쓸한 바람이 불고 있었다. 찻잔의 온기만이 유일한 위안처럼 느껴졌다. 아키코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다. 제가 원했던 건 과거의 그림자가 아니라 현재를 함께 살아갈 파트너였어요. 켄지 씨 마음속 빈자리는 제가 채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이제 알아요. 켄지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는 찻잔만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힘겹게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미안하오. 당신에게 상처 줄 생각은 없었소. 하지만 그 사람을 아직 내 안에서 온전히 보낼 수가 없는 모양이오. 정말 미안하게 됐소. 그것은 어설픈 변명이자 그의 진심에 가장 가까운 고백일지도 몰랐다. 그는 아키코에게도 그리고 아마도 먼저 떠나간 아내에게도 미안해하고 있었다. 서로의 깊은 상처와 건널 수 없는 간극을 확인한 두 사람은 더 이상 서로를 힘들게 하지 않기 위해 합의하에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찻집을 나서는 두 사람의 뒷모습은 가을 바람처럼 쓸쓸했다. 아름다웠던 시작과 달리 그들의 황혼제오는 결국 서로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만을 남긴 채 끝나고 말았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계절은 다시 봄을 향해 가고 있었다. 아키코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다. 자신의 맨션으로 돌아와 다시 서예에 몰두했다. 그녀의 붓끝은 이전보다 더 깊고 단단해진 듯했다. 때로는 슬픔에 잠기기도 했지만 자신의 감정에 충실했고 진정한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을 고통스럽지만 소중하게 받아들였다. 이혼의 경험은 그녀에게 또 다른 성장의 밑거름이 되었다. 그녀는 여전히 사람들과 교류하고 웃었지만 그 웃음 뒤에는 삶의 깊이를